공생 세상을 위한 실천. 공생을 실천하는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지구 시민으로 살기 위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뭔가 큰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나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 지구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단순하다. 첫 시작은 마음을 내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지구와 모든 생명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밝고 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성인의 마음이고 하느님의 마음이다. 인간의 위대함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한번 가졌다고 그 마음이 늘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은 기억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매일 매 순간 바뀌고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은 언제 어디서든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그 마음과 깊이 연결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제안하고 싶다. 나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내게 명상은 내면의 순수한 마음을 되찾는 시간이다. 명상이 가져다주는 밝고 청정한 마음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목표와 꿈을 담고 정성을 다해 기도한다. 나의 명상과 기도 속에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가 있고 더 나은 자신과 세상을 위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이른 아침 명상을 통해 공생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얻는다. 자신의 마음과 만나기 위해 꼭 눈을 감고 앉아서 명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는 일기를 쓰는 것일 수도 있고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것일 수도 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열띤 토론을 통해 소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지 하루 중에 자기 경험을 돌아보고 자신 안에 있는 공생의 마음과 연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공생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 지구를 이롭게 하는 것에 앞서 먼저 자신에게 도움을 준다. 그 마음이 심신을 치유하고 뇌의 잠재력을 키워주며 영감과 에너지를 선물하기 때문이다. 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공생의 마음을 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연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지는 길이기에 힘들거나 부담스럽지 않다. 내 안의 자연을 회복할 때 그것은 자연 치유로, 지구 감수성으로, 주변 사람들과 다른 생명체들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음이 창조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은 희망이다. 지속 가능한 삶, 공생의 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를 위해 진심으로 공생과 지속 가능한 세계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희망에서 시작한다. 그런 희망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면 된다. 지구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조화로운 공생의 삶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다.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각자가 처한 환경, 라이프 스타일이나 관심사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구에도 좋은, 누구나 할 수 있는 5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일상에서 공생을 선택하기.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선택으로 지구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우리들 각자의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다. 간단한 식료품 구매에서부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 선거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할 때 늘 지구를 떠올려보자. 어떤 것이 지구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보고 개인적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구에 도움이 된다면 그 편을 선택하자.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고 지구에도 좋은 것이 결국 나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실을 기억하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방법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자기 건강을 지키는 것,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물과 에너지를 아끼는 것,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재사용하는 것, 육류 소비를 줄이고,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 소비를 늘리는 것,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고, 주변 사람과 대면 교류를 늘리는 것, 서로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주는 뉴스를 찾아 공유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새로 뭔가를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하고 있던 일에 조금 더 마음 써서 하면 되는 것들이다. 자기 희생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바로 도움이 되는 일들이다. 그런데 그 일이 다른 사람과 지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모든 관계에서 공생을 선택하자. 이해가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는 상황을 만나면
갈등을 불가피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호흡을 가다듬고 되물어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기는 방법을 찾는 명민함보다는 공생의 방법을 찾는 지혜를 구하자. 공생의 길을 알려줄 빛은 이미 우리 내면에 있다. 가슴에 묻고 양심과 공감 능력의 안내를 따르자.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더 밝아진다. 소통하고 연결하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을 포함해 우리 주변에는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우려와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지구라는 공통가치를 기반으로 그 가치의 존속을 우려하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연결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연대가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했던 때는 없었다.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지금 우리가 가진 많은 소통의 기술들은 이러한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각자의 선택과 행동이 모두 중요하지만 서로 연결될 때 그 힘은 단순히 사람 수의 총합을 넘어 훨씬 크게 증폭된다.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행동, 하나의 목소리로 시작된 파동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 수도 있다. 나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미안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상대의 존재를 확인하며 내 존재도 알려야 한다. 같은 근심과 같은 희망을 품을 때, 그것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선 전체를 위한 것일 때 그것만큼 우리를 깊이 연결해주는 것은 없다. 동지이자 파트너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같이 공유하는 정보가 힘이 되고 새로운 영감이 된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희망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이 소통과 연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식이나 기술 부족이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열외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제도, 미비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 당신이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피부색이 어떻든, 어떤 종교적 전통을 따르든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온 오프라인상의 모든 소통 채널을 통해서 지구를 염려하는 마음과 희망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며 연결망을 키워나가자. 이러한 연결이 세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힘을 만든다. 자연건강 실천하기. 많은 사람이 아프면 일단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 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너무 상식화되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약과 의료기술은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자연치유의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우리 몸에는 자가진단, 자기회복, 재생의 메커니즘이 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이 깨지면 언제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일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약이나 물리치료, 수술 등 의료상의 치료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내적인 자연치유 메커니즘이 작동한 덕분이다. 첨단 의료 장비, 의료 전문가, 약 처방 중심의 고비용 의료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 삶을 변화와 충격에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이러한 의료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반면 각 개인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개인도 사회도 변화와 충격에 더 큰 적응력과 회복력을 갖게 된다. 사회적인 총비용도 줄이면서 그 재원을 단기 처방이 아니라 의료 인프라와 의료 환경 개선 등 장기적으로 우리 삶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의약품의 사용이 크게 늘어 그 자체가 중요한 환경 오염 요인이 되고 있다. 폐기되는 의약품들, 특히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여 매립되거나 하수구에 버려지는 의약품들이 토질과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고 한다. 자연건강은 의약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폐기 의약품으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건강은 인위적으로 힘들게 노력해서 성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은 모든 생명이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당연한 권리이고 생명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우리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은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절감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 차원의 건강한 삶을 넘어 인간 생활 전반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구 자체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자연 건강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3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숨 잘 쉬기.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호흡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고 자연치유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마스터키이다.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만들어내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이완 반응을 유도한다. 위기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피하는 행동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스트레스 반응은 원래 필요할 때만 활성화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은 외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적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태는 소화, 휴식, 회복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지속된 스트레스는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자연이 의도한 자율신경의 균형은 대부분의 시간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이고 꼭 필요할 때만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자율신경 균형이 거꾸로 되어 있다.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이완 상태를 회복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호흡이다. 3에서 4회의 깊고 여유 있는 호흡만으로도 교감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힌다. 호흡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정해진 시간대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머리에 열이 차고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하면 된다. 자연 치유를 도와주는 강력한 시스템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호흡으로 그 시스템이 힘을 발휘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3번에 들이마시고 3번에 내쉬어보자. 평소 우리는 폐의 용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호흡한다. 충분히 들이마셨다고 생각하지만 더 들이마실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들이마실 여유가 있다. 23번에 들이마심으로써 폐의 용량을 최대한 사용하면 몸 전체를 빠르게 환기할 수 있고 뇌에도 많은 산소를 공급해서 머리를 맑게 할 수 있다. 내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평소 숨을 내쉬는 방식으로는 폐에서 공기 교환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다. 다 내쉬었다고 생각될 때 한 번 더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내쉬어보자. 폐가 완전히 비워져 신선한 공기로 완전히 교체된다. 한 번, 2번, 3번에 걸쳐 폐의 공기를 가득 채운다는 느낌으로 들이마시고 잠시 멈춰서 가슴이 확장되는 느낌에 집중해보자. 내쉴 때는 폐 안의 공기를 3번에 나누어 완전히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내쉰다. 들이마실 때는 뿌듯한 충만감을, 내쉴 때는 시원함을 느낀다. 5에서 10회만 반복해도 뇌파가 떨어지고 마음이 안정된다. 일상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르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호흡법이다. 장 관리하기.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의 일부가 아니다. 장에는 약 3에서 5억 개의 신경세포를 갖춘 신경망이 있다. 우리 몸에서 뇌 다음으로 큰 신경망이다.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주요 신경 전달 물질 중 세로토닌은 우리에게 쾌적함을, 도파민은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 몸에 있는 도파민의 50%,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느끼는 쾌적한 기분과 행복감을 더 많이 좌우하는 것은 뇌가 아닌 장 컨디션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 중 80%가 장에 있다.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장내 미생물의 수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합친 것보다 10배 정도 많다. 이 작은 세입자들의 컨디션이 우리의 면역력을 좌우하고 뇌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손쉬운 방법은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을 먹는 것이다. 이외에 장운동, 단전치기, 복부 마사지처럼 장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운동은 자연 치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랫배의 온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그중 단전치기는 양 손바닥이나 가볍게 쥔 주먹으로 아랫배를 리듬감 있게 두드려주는 운동이다. 장운동은 아랫배를 최대한 몸 안쪽으로 당겼다가 놓는 동작을 반복하면 된다. 장운동의 경우 처음에는 복근을 움직이는 게 익숙하지 않아 조금 힘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지니 20에서 30회 정도로 시작해서 한 번에 100회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늘려보자. 100회를 기본 단위로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한다. 장운동, 단전치기, 복부 마사지 등을 함께 활용하면 장을 활성화하여 아랫배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면역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의 저항력도 커진다. 소식하기.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자연 건강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주요인이 소를 키우기 위한 목초지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들이 내뿜는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식생활 개선을 통해 개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식이요법은 없다. 체질이나 체형, 건강 상태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에게 좋은 식사가 지구에도
좋은 건강한 식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있다. 고기, 특히 소고기와 같은 붉은색 육류 소비를 줄이고 섬유질을 많이 포함한 야채를 다양하게 더 많이 먹는 것이다. 본인이 사는 곳 가까이서 기른 유기농 채소라면 더 좋을 것이다. 채소는 우리 몸속 독소를 제거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적정 체중을 만들어준다. 수송에 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산림을 보존하고 토양과 물의 오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의 식단 변화만으로도 지구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적정량을 먹거나 소식하는 것이다. 현재 스트레스만큼이나 수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비만이다. 특히 폭식과 과식의 일상화가 비만의 큰 원인으로 꼽힌다.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양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 예를 들어 유기농 채소의 현미밥이라고 해도 과식하면 독이 된다. 과식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명상하듯 식사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식사를 하면서 몸의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다. 씹을 때의 느낌, 혀끝에서 느껴지는 맛, 음식물이 식도를 통과해서 내려가는 느낌, 그때 몸의 반응 등을 모두 느끼면서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먹는 느낌이 깊고 풍부해져서 단순히 혀끝에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더 깊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몸의 반응에 집중하면서 먹고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면 거기서 멈춘다. 그 이상 먹는 것은 몸이 아니라 욕심과 습관이 먹는 것이다. 과식의 절대적인 수치 기준은 없다.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컨디션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기준을 정한다면 지금 몸이 필요로 하는 그 이상을 먹는 것은 다 과식이다. 그래서 몸을 느끼고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식사를 조절할 수 있다. 먹는 것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이다.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노력이 부담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면 차라리 그 노력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음식의 종류와 질에 상관없이 어차피 먹을 음식이라면 거기에 마음의 독소를 더하지 말고 그 음식이 당신 앞에 오기까지 희생하고 기여한 모든 존재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먹자. 내가 소개한 자연 건강 실천 방법은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전문가에게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 제도나 정책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내가 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작은 실천은 과체중 같은 개인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창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산업, 제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자연 건강과 자연 치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이웃과 환경을 아우르는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는 데도 기여한다. 삶을 단순화하고 낭비 줄이기. 우리는 집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을까? 그 많은 물건 중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 지난 한두 해 동안 손도 대지 않은 물건은 얼마나 될까?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물건은 당신이 내다버리지 않았어도 이미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낭비 품목은 의복과 식품이다. 생산된 의류 중 30%는 팔리지 않고 폐기된다고 한다. 이른바 명품 브랜드들은 상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재고 의류를 싼 가격에 팔지 않고 태워서 폐기한다. 잘 팔리는 의류도 짧게 유행하고 유행이 지나면 폐기된다. 의류는 재료의 특성상 재활용률이 매우 낮아서 이렇게 버려지는 의류의 85% 이상은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간다. 유행의 속도가 빨라지고 비주얼에 집중하는 소셜미디어 활동의 증가로 옷을 사는 주기와 빈도가 빨라지면서 버려지는 의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경우 과일, 야채, 육류,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료품과 식자재의 40%가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다. 전 세계 통계 자료를 봐도 33%로 여전히 매우 높다. 식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막대한 양의 물과 전기, 노동, 정부 보조금도 함께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음식물이 매립지에서 분해되면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가 대기로 방출되고 그 오염 물질이 토양과 식수원으로 들어간다. 소비자의 손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소비되는 것도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음식물 중 50에서 60%는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이다.
단순화해보면 우리는 전 세계 인구의 3배 정도가 소비할 양을 생산해서 그중 3분의 1 이상은 소비하기 전에 버리고 나머지 중에서도 반만 먹고 반은 버리는 셈이다. 이처럼 낭비적인 생산과 소비의 패턴은 의류와 식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휴대전화 같은 개인용 전자제품에서 자동차와 주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단순한 낭비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지구를 병들게 하고 모든 생명을 병들게 한다. 매일 우리가 무심하게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땅에 묻히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지금 태평양 가운데에는 대한민국 면적의 16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떠 있다. 그런 쓰레기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바닷속 생태계를 돌고 돌아 결국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물건들은 모두 나름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가치를 존중해주고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물건들이 자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보다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자. 보통 물건을 버릴 때가 되어서야 재활용을 생각한다. 그 물건을 일반 쓰레기통에 넣을지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을지를 판단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그 물건을 나눔으로써 그보다 일찍 그 물건이 여전히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때 재활용을 시작할 수 있다. 마음을 써서 물건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나눔으로써 배려 없는 낭비적인 소비에서 사려 깊고 지속 가능한 사용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삶을 축소하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편의를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낭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의 삶과 지구에 주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삶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나갈 때 삶에 숨 쉴 공간이 생기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여유가 생긴다. 친절하기. 언젠가 달라이 라마가 레리 킹 라이브라는 토크쇼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그때 레리 킹이 자비심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이기에 많은 이들이 뭔가 거창하고 심오한 대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답은 의외로 매우 간단했다. 달라이 라마는 친절한 거죠라고 말했다. 참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단순 명쾌한 답이다. 공생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대단한 자기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친절이다. 작은 친절로도 충분하다. 친절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공감 능력과 자비심이라는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친절하기가 불친절하기보다 훨씬 쉽다. 그런데도 세상은 당신에게 절대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신 앞에서 문이 쾅 닫히게 두지 않고 당신을 위해 문을 잡아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세상에는 친절이 압도적으로 많다. 무신경에서 비롯된 불친절이 드물게 있고 의도적인 악행은 그보다 훨씬 적다. 친절이 삶을 견딜만하게 해주고 그 힘으로 세상이 유지된다. 그렇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세상이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감사함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주변의 동식물들, 심지어 자기가 사용하는 물건에조차 친절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물건이나 도구도 거칠게 취급하지 않고 주위에서 사용하고 아껴주면 오래 고장 없이 쓸 수 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지구에도 도움이 된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친절이 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거대한 지구를 바꾼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현재 지구 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이다. 우리의 힘을 더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생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에서 지구를 생각하고 공생을 선택하자.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책임감을 느끼고 새로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하자.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더 건강해지고 일상에서 낭비를 줄여나가고 친절해지자.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물에도. 이런 작은 실천으로도 우리는 지구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지구와 건강하게 공생하기 위해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망은 보다 확장되고 삶은 여유로워지며 시간과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로 이루어진 건강하고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생명의 공동체 공생의 가치가 실현된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힘껏 희망을 선택한다.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소개서이고 활동 계획이고 파트너와 동지들에게 보내는 초청장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지구의 미래에 대해 어떤 희망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꿈꾸는 지구와 인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공유했다. 나처럼 지구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해보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하고 소통하고 함께 행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이 책의 시작이고 끝이다. 나는 40년 전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한 수행 끝에 두 가지 지구의 모습을 보았다. 하나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사는 아름답고 건강한 지구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파괴되고 황폐해져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었다. 너무 상반된 모습이지만 그 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가까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본 첫 번째 모습의 지구를 만드는데 내 삶을 바치겠다는 뜻을 세웠고, 오직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살아왔다. 오매불망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생각과 목표에 집중한 나머지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라는 뜻이다. 누군가에게는 오매불망의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정한 삶의 목표일 수도 있고, 자신이 헌신하는 종교적 신념일 수도 있다. 내게는 평화로운 인류와 건강한 지구, 공생하는 세상이다. 이 목표에 도움이 된다면 경험이 없어도 남들이 실패를 우려하는 일이라도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다. 이 일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묻지 않았다. 그저 지구와 인간이 건강하게 공생하는 데 필요한 일이냐, 아니냐를 물으며 일을 해왔다.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었던 어떤 일이 더 큰 일을 위한 문을 열어주고 더 많은 사람을 연결해 주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홍익 철학을 기반으로 단학을 보급하다가 활동 기반을 미국으로 옮겨 한국의 심신수련법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뇌교육을 학문화하고 지구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세계적인 K-팝 스타인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모교가 되는 행운도 있었다. 미국 애리조나주 세도나 황무지에 세운 명상센터는 매해 이곳을 찾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늘 건강한 인류와 지구를 염원하다 보니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고 듣던 이 목표와 연결되어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곤 했다. 이러한 여정의 하나로 내가 최근에 집중하게 된 것이 약초이다. 자연건강법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약초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연구도 해왔다. 그 가운데 최근에 특별한 관심을 두게 된 것이 있다.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 내게는 지구시민운동의 고향과도 같은 미국 애리조나주 세도나로 다시 돌아왔다. 세도나에 오면 붉은 바위와 향나무들 사이로 난 산책길을 걷는 것이 큰 즐거움이다. 어느 날 산책 중에 군락을 잃은 나무들 속에서 은혜색으로 빛나는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그 빛이 너무 선명하고 강렬하여 한참을 지나쳐가다가 끌리듯 다시 돌아와 그 나무 앞에 섰다. 잎사귀를 뜯어 모양새를 자세히 살피고 향을 맡아보았다. 그 잎을 쌀알 크기만큼 떼어 입에 넣고 씹어보았다. 오만상이 찌푸려질 만큼 쓴맛이 났다. 그런데 싫지 않았다. 강렬하지만 오래 끓지 않아 뒷맛이 깔끔한 쓴맛이라고 할까? 호흡을 고르며 가만히 느껴보니 쓴맛 뒤에 미세한 단맛이 느껴지며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되었다.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는 따뜻해지는 수승화강 상태가 되었다. 모든 생명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도록 배려하는 자연의 사랑과 축복이 느껴졌다. 영감이라도 받은 듯 나는 이 나뭇잎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그 자리에서 이 약초에 공생초라는 이름을 붙이고 잎사귀를 몇 장 따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 뒤뜰에도 같은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20년 동안 살면서도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다. 공생초와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내가 공생초를 찾았다기보다는 공생초가 나에게 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공생초가 가까이 있었지만 몰랐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었다. 특별하고 귀한 무언가가 바로 코앞에 있어도 그 존재를 모른다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공생감각 또한 다르지 않다. 공생감각은 늘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그 감각을 활용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나는 지금 이 약초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 공생초 잎을 끓여 차로도 마시고 연고를 만들어 쓰고 이런저런 레시피를 개발해서 음식에도 넣어 먹는다. 더 많은 이들이 쓴맛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생초에 단맛을 섞어 사탕을 만들기도 했다. 자연 건강을 위해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팀과 함께 본격적인 연구도 시작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약초의 매력은 특유의 쓴맛에 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속담처럼 쓴맛으로 치자면 이 약초는 아마도 최고의 양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쓰다.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유익하다. 맛의 선호는 나이에 따라 변한다. 아기들은 쓴맛을 참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서 쓴맛을 알게 되고 그 맛을 즐기게 된다. 우리가 쓴바귀쑥, 상추, 치커리, 커피, 차 등에 끌리는 가장 큰 이유는 특유의 쓴맛 때문이다. 현재 인류의 문화는 오감을 중요시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기 좋은 것, 맛있는 것을 추구한다. 우리가 집착하고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도 유행하는 옷이나 장신구, 자동차, 소셜미디어, 무절제하게 탐닉하는 음식과 음료들, 이를 부추기는 먹방 등이 모두 그러하다. 그 가운데서도 단맛은 인류가 가장 선호해온 맛이다. 반대로 쓴맛은 보편적으로 싫어하고 회피해온 맛이다. 입맛을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 인류의 문화는 단맛과 오감을 즐겁게 하는 감각적 자극을 선호하는 어린이 단계인 듯하다. 쓴맛은 단지 쓰기만 한 것이 아니다. 쓴맛을 오래 머금고 있으면 입안에 단침이 고인다. 뇌가 몸을 통해 만들어내는 반응이다. 마치 매운맛이 혀의 통점을 자극하면 뇌가 엔도르핀을 분비해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단맛에는 뇌가 수동적으로 반응하지만 쓴맛에는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며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쓴맛은 뇌를 깨우고 창조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단맛은 입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피를 탁하게 만들어 비만, 당뇨, 고혈압, 온갖 염증을 일으킨다. 쓴맛은 반대의 효과를 내서 비만, 당뇨, 고혈압, 염증을 억제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의학에서는 쓴맛이 머리를 맑게 하고 소화를 도와주며 심장의 열을 낮춰 안정을 찾게 하고 몸의 면역 반응을 촉진한다고 한다. 우리 몸에서 조화와 균형을 담당하는 것이 자율신경이다. 그런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무한 경쟁 속에서 긴장과 불안, 흥분이 계속되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해 있다. 반대로 이완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억제되어 있다. 억눌린 부교감신경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지금까지 나는 명상과 호흡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을 살리고 조화와 균형을 찾는 법을 개발하고 알려왔다. 더욱 많은 사람이 더 쉽게 균형과 조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요즘 맛과 향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 명상을 안 하는 사람도 맛은 느낄 수 있고 향기는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생초가 바로 그러한 시도의 시작이다. 점진적인 변화로는 중독된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 담배도 하루 한 개비씩 줄여서 끊기는 어렵다. 금연을 하려면 담배 피우는 것을 한 번에 멈춰야 한다. 단맛에 길든 입맛과 식습관을 바꾸는 효과적인 방법 하나는 단맛을 서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쓴맛으로 뇌에 자극을 주고 쓴 것에 입맛을 들이는 것이다. 입맛도 바로잡고 체중도 조절하고 건강도 개선할 수 있다. 쓴맛은 뇌의 균형을 잡아주고 우리 몸의 생리적 균형을 되찾아주는 공생의 맛이다. 나는 공생초가 심신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공생초와 쓴맛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이다. 아마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나눌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생초를 통해 얻게 될 경험과 배움과 통찰들도 다른 경험과 마찬가지로 내가 오매불망 집중하고 있는 평화로운 인류와 건강한 지구를 실현하는 비전에 쓰일 거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목표가 있고 늘 그 목표에 집중하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주위에서 새로운 기회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만남이 기회이고 모든 사람이 후원자이다. 그런 기회와 만남 가운데서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공생초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러한 영감을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당신의 경험과 스토리, 통찰이 우리가 모두 함께 공유한 지구라는 중심가치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요즘 들어서 내가 40년 전에 본 두 개의 지구, 그 비전의 의미를 더 절실하고 분명하게 느끼고 있다. 그 두 개의 상반된 가능성은 지금 우리에게 마치 두 개의 멀티버스처럼 공존하고 있다. 크든 작든 하나의 생각, 하나의 선택, 하나의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쪽 혹은 다른 쪽의 가능성으로 계속 방향을 바꾸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을 보는 내 마음도 우려와 희망을 왔다 갔다 하며 요동친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의 마음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우려와 희망의 요동 속에서 나는 힘껏 희망을 선택한다. 내가 희망을 품는 대상, 나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힘은 어떤 예언도, 신도 아니다. 40년 전 내가 본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도 아니다.
내가 희망을 품는 것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모두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 안에 있는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다. 걱정도 희망도 사실은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희망을 품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다. 뇌 안에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력과 홍익의 본성을 가진 마음이 빛나고 있다. 그 마음을 찾아 씀으로써 삶을 바꾸고 자신과 지구를 살릴 수 있다. 이 책을 빌어 그동안 지구시민운동을 함께해온 수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들은 내가 인간과 세상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꿈을 끝까지 놓지 않도록 해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준 당신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실한 목소리와 느낌에 따라 공생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길 바란다. 공생을 실천하는 삶의 길에서 언젠가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많은 열정을 가진 당신을 만나 지구시민운동을 함께하고 싶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원 이사장과 스티브 김의 저서 공생의 기술 중에서